기아차가 한 마이너스 7% 이상 빠졌고 현대차도 거의 마이너스 5% 이상 쭉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직접 수출도 어렵고 우회 수출도 어려우니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 다른 전반적인 기업들도 다 좀 이번에 관세 협상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뭐 이미 여러 방송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 뭐 정말 잘했다는 부류도 있고, 한쪽에서는 너무 못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뭐 잘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관세 협상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통상 관련 협상 중에 제일 어려운 협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 대통령으로서 전혀 다른 기존의 모든 그 무역 관련된 규칙을,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면서 협상 상대국을, 상대자들을 그야말로 막 가지고 노는 그러한 형국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은 또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이것은 뭐 꼭 그분들이 잘못했어라기보다는 어쩌면 어떤 정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그렇게 비슷하게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관세율이 15%로 이렇게 타결이 되었는데, 15%면 일본도 지난주에 15% 타결됐고, 또 비슷한 시기에 EU도 15%로 최종 관세율이 타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FTA, 한미 FTA가 체결된 상태라 이미 제로 상태였고, 미일 간에는 그런 FTA 협정이 체결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일본 자동차는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를 2.5% 관세를 부과를 받고 세금을 내고 들어갔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0% 아무런 세금 없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 15%로 다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0%였던 것이 15%로 이제 높아진 거고, 일본 같은 경우 2.5에서 12.5% 높아진 거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혼다나 소요자가 우리나라의 뭐 기아차라든가 아니면 현대 자동차보다 더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경쟁국 간에 비교해도 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자동차 예를 들었는데, 미국에 들어갔을 때 일본하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 미국 차하고도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 세금 안 내고 똑같이 들어가서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15% 세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미국 차하고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출도 줄어들고, 또 영업이익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통 뭐 수출하게 되면 기업마다 다르지만 뭐 한 5%에서 한 10% 정도 어떤 수익률이 날 거라고 보통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뭐 15% 세금을 내면 전혀 뭐 이익도 못 내고 도리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수출하게 되면 보통 수출하는 기업이 한 절반 정도 관세를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수입하는 기업이 부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이렇게 보면, 적어도 15에서 한 2분의 1 정도, 7.5% 정도는 우리나라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영업이익률을 다 까먹는 게 돼버리니까 우리 기업들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출하는 상황 돼버리니까 앞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낮을 거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나자마자 우리나라의 그 기아차라든가 현대자동차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뭐 기아차는 뭐 마이너스 7% 이상 빠졌고, 현대자동차도 한 5% 이상 빠졌고, 또 전반적으로 또 상황이 지금 나쁘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0% 그냥 거의 무관세로 미국에 막 우리나라 상품이 수출되다가, 이제는 우리가 15% 정도 세금을 일단 때려 맞고 들어가는 거, 그거 말고 품목관세가 또 있어요. 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50% 부과받기로 되어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앞으로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의약품도 앞으로 품목관세를 또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하면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한미 FTA가 있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있지만 이걸 완전 개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우리나라한테 세금을 막 부과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그걸 세금을 다 내야 되는 이런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미국에 수출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거의 한 5분의 1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 제일 이제 큰 무역 상대국이고 그 다음이 이제 미국인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두 나라의 수출 많이 안 하면 그럼 우리 수출하는데 어디다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많이 못하죠. 그러면 뭐 중국에 많이 하고 다른 나라 많이 하면 되지. 중국도 지금 때려맞고 있고 지금 90일 관세 유예가 됐지만 앞으로도 중국을 경유하는 그런 우회 수출도 잘 안 될 거고 그럼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이제 멕시코나 이런 데 경유해서 하면 되지. 거기도 다 세금을 또 엄청나게 또 때려 맞았으니까 직접 수출하는데도 힘들고 우회 수출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게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그런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멕시코 같은데 그런 전반적인 모든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다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요. 관세율과 관련해서 그거 말고도 지금 우리가 또 약속한 것이 3,500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자를 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500달러 정도는 주로 이제 미국 조선업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미 분야도 정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기업들이 가서 열심히 투자하고 거기서 뭐 이익을 내면 좋은데 또 그 이익도 90%는 다 미국 내에 남겨야 된다 가지고 올 수 없다 이러니까 또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 바가 있고 그거 말고 나머지 그러면 이제 2천억 달러는 뭐냐 이거는 미국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에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한다. 거기서 또 수익이 생기면 90%는 또 미국 내 리테인 남아있게 한다. 재투자하게 하든지 어쨌든 가지고 나올 수 없게 이렇게 한다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도대체 3,500억 달러 정도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5,500억 달러 한다고 했고 그리고 EU는 6천억 달러 정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로 경쟁하는 데가 일본이니까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GDP가 거의 2.5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해 1.9조 달러가 좀 안 되고 미국은 한 4.2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걸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한 2.5배 많으니까 투자도 한 2.5배 많아야 되는데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3,500이나 뭐 1,500이나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로는 더 많은 그러한 투자 부담이 있다. 그럼 엄청난 3,500이면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현재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가 지금 빠져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도 되는데 미국에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일자리가 그만큼 또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그 협상하는 사람들이 뭐 잘못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미국에서 워낙 강하게 그렇게 막 밀어붙이니까 뭐 전 세계 최고 힘센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EU나 뭐 일본이나 모두 다 그냥 당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나마 중국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경제 규모도 한 15분의 1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저항하고 반항하고 막 이렇게 반미로 갈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관세 협상이 뭐 타결되었다 이런 소식이 이제 새벽에 들려오면서 유심히 내가 봤어요. 주가 지수 어떻게 움직이니까 보니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은데 유독 이제 기아차가 한 마이너스 7% 이상 빠졌고 현대차도 거의 마이너스 5% 이상 쭉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타격을 입는 것이 역시 이런 자동차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뭐 전혀 세금 부과받지도 않고 그냥 미국 시장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무려 15%나 세금을 내고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하고 경쟁할 때 그만큼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거고 또 경쟁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 뭐 토요타라든가 혼다라든가 이런 데는 예전에 뭐 2.5% 관세를 이래저래 내고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유리했다고 했는데 거기도 15% 세금을 내지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거라는 거죠. 2.5 내다가 15 내는 거랑 0% 내다가 전혀 내지 않다가 15% 가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자동차가 뭐 멕시코라든가 또 다른 나라의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우회 수출하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또 멕시코도 지금 세금을 엄청나게 또 때려 맞고 있으니까 직접 수출도 어렵고 우회 수출도 어려우니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고 다른 전반적인 기업들도 다 좀 이번에 관세 협상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코스피 지수나 아니면 뭐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보면 거의 한 3, 4% 이렇게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좀 어렵게 본다. 사실 지난주에 일본에 관세 협상 타결을 했다고 할 때 그때 내가 마침 일본 와세다 대학의 박상준 교수하고 제 유튜브 채널 이현웅 교수 경제 포럼을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박상준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반응이 어떠냐 했더니 거기는 거기 일본 주가 지수가 다 지금 올라간다는 거 좋게 잘 봤다, 잘 됐다, 이 정도 선방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또 시장에서는 좀 더 어렵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이미 품목별 관세해서 이미 50% 부과받기로 됐는데 그게 전혀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분야도 우리나라 철강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는 거고 또 아직 이제 품목별 관세를 앞으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반도체하고 의약품이거든요. 이것도 우리나라 또 반도체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것도 좀 걱정이다는 거고 자동차를 제일 많이 하게 해요. 미국에 대해서는 전 세계로 보면 반도체를 제일 많이 하고 미국만 놓고 보면 이제 자동차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도 이제 뭐 지금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반도체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조립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이제 베트남까지도 다 관세를 부과받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어렵고 일반적 전자 산업이 다 어렵고 거기다 의약품이라든가 모든 분야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한미 FTA를 했다는 것은 기존에는 서로 이제 세금을 그러니까 관세를 서로 부과를 하고 있다가 이제 0%로 딱 낮췄잖아요. 서로 완전히 낮춘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낮췄어요. 99점 몇 퍼센트 이렇게 낮췄는데 이제는 거꾸로 다 올려버리니까 반대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한미 FTA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반대 상황, 그것도 굉장히 나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미 FTA 전부다도 더 나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EU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이제는 전 세계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계가 온 게 아닌가. 한때는 자유무역 그리고 세계주의가 풍미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하면서 빨리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반대 상황으로 막 가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호무역주의하다 중상주의 상황 가고 약육 강식 사회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제일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서 그냥 내수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일부에서 뭐 내수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내수를 자꾸 키워라. 어떻게 키워요? 내수라는 게 소비 수요고 투자 수요인데 우리가 외국에서 뭔가 생산 물자를 가져와야지만 생산해서 뭐 소비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을 수입해야 되니까 수입하려니까 필요한 달러를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우리나라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걱정만 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 걱정만 자꾸 하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안을 앞으로 좀 찾아 나가야 된다.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뭐 이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어쩌면 더 기업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 일부 보조금도 좀 주는 방식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내 자산을 잘 지켜야 될지 더 이런 기회에 자기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잘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협상하기로 했다,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큰 그림을 다시 그릴 거다. 이번엔 큰 그림이라기보다 그냥 실무적인 협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방위비 문제, 그러니까 주한미군 그 분담금 문제를 계속 지난 선거 유세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고 뭐 캐시 머신이다. 그러니까 현금 그냥 뭐 낼 수 있는 아주 이런 나라인데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돈 들여가지고 가서 쟤를 이렇게 계속 방위를 해주냐. 자기는 엄격하게 계산해서 방위비를 많이 뜯어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그 방위비 문제를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있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중국하고의 이슈, 이제 중국 때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미국의 입장에 생각하면 다만 지금 중국을 때리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네 나라가 가까운 동맹국을 지금 많이 때리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동맹국하고의 그러한 협상이 일단 타결이 되면 중국을 더 본격적으로 때리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히토리 문제 때문에 뭐 미국이 지금 양보하고 있다 뭐 아니면 계속 유예기간을 늘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일단 동맹국가의 아니면 주로 우방국가의 그러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 또 중국으로 갈 텐데 그때 중국에 과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등거리 전략,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등거리 통상을 하면서 뭐 미국과 가까운 척하면서 또 중국 가서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약조를 강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이제 환율 문제가 좀 있어요. 예전에 1985년 플라자 협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하고 일본 간에 체결되는데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뭐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하고도 체결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일본하고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환율을 한 절반으로 떨어뜨렸어요. 그 얘기는 일본의 엔화 가치를 당시 달러 대비 한 250엔 정도 했는데 125엔 정도로 이렇게 낮췄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기간을 거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낮춘 거죠. 그것은 일본 엔화 가치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일본의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미국 수출하려다 보니까 뭐 미국 시장에서 일본 상품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다 동남아로 나가고 거기에서 우회 생산해서 우회 수출하고 이런 방식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는 이제 산업 공동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살리겠다는 명분 하에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돈 풀리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돈을 엄청나게 푸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거 가지고 무슨 뭐 투자 활동한 것보다는 거의 뭐 부동산 투자하고 또 일반 개인들도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산시장 버블이 엄청나게 생겼다가 갑자기 버블이 또 꺼졌거든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에는 환율을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환율 얘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고 또 관세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관세율을 높임으로 해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마치 1985년 플라자 협정 때와 비슷하게 일본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런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추가적으로 환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겉으로는 지금 미국의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를 전체적으로 모든 통화에 대해서 그냥 약 달러로 만드는 것은 원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리어 불리한 여건이 되니까 그거보다는 이번에 상호 관세라고 해서 지금 관세를 국가별로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책정한 것처럼 환율도 상호 환율 조정을 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을 좀 하지 않을까. 뭐 협정까지 체결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이번에 갔을 때 야, 이 너희들이 계속 지금 무역 흑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이거 시정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더 달러 가치에 비해서 좀 높이는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또 그거 말고도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 생각하면 앞으로도 계속 재정 적자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채가 지금 많이 팔려나가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국채를 제일 많이 사던 나라가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이고 일본인데 중국은 이미 뭐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뭐 중국을 대체하는 그 어떤 나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 막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한 건데 지니어스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게도 미국 국채도 좀 더 사라 이렇게 좀 강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은 이번에 관세 협상할 때 기왕이면 그런 문제를 좀 함께 논의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뭐 3,500억 달러만큼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실물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국 국채를 좀 사주게 우리가 한 1,000억 달러 정도 샀게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국채 수익률 나오면 그건 또 찾아와도 되고 하니까 이래저래 우리가 거기에 많이 국채를 우리도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 방법이 아니었을까. 또 국방비 이야기도 아까 했는데 방위비도 마찬가지로 기왕이면 우리가 미국 무기를 좀 많이 내가 구입을 할게 우리가 그 대신 뭐 관세율을 15%가 아니라 12.5%로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했는데 저쪽에서 안 먹히니까 못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얘기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방비 문제, 그러니까 주로 방위비 문제, 그리고 또 환율 문제,
또 그리고 국채 문제, 그리고 또 중국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